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공정률 52%인 상황에서 전면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양측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7차가 강남권 처음으로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적용받아 초고층의 고급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 이후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및 규제 완화 기대에 분양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공급 상황에 따른 시장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눈치 게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집안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걸 먼저 내가 나서서 한다고 할까 아니면 조금 빠져서 기다려볼까 이런 눈치 싸움을 하곤 하는데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아내분도 반대로 남편 눈치를 보기도 하죠. 직장에 출근해서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조금씩 보면서 내가 나설까 말까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 눈치 게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고단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눈치 볼 일이 너무 많은 우리네 일상이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성공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언제나 문자 조금 더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 오후 늦게 밤쯤에는 좀 빗방울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덥다 했는데 오늘은 좀 쌀쌀하다라는 기분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변덕이 심한 봄 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이분과 함께 챙겨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자영업자의 경기가 70%? 한 80% 정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거리에 많은 분들이 좀 붐비진 않지만 이 점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먹고 또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이 기대가 정말 다시 또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경기 활성화, 자영업,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10분 이해하셔서 비록 안에서 먹을 거 밖에 나가서 외식도 좀 즐기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꽃바람이 솔솔 불고 또 꽃들이 좀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비처럼 많이 내려와서 많이 쌓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항상 이 자산 농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늘 관심 갖고 투자에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이 조금 풀려서인지 사람들의 표정도 한층 더 밝아진 것 같고 한강 산책을 나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한강 거리를 걷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벚꽃이 활짝 폈다가 그 꽃비가 내리는 모습이 참 예쁘던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는 그 꽃비가 좀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만나보기에 앞서서 그 꽃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지식을 좀 키워봐야겠죠.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진행해 볼 텐데요.
부동산 시장 이 지역만큼은 언제나 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지역, 떠오르시는 지역 한 지역 있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요즘 부동산 규제,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또 뭐 취득세, 뭐 중과, 그다음에 대출 규제, 이자 높인다고 하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줄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가격들이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화로 가고 있죠. 그래서 조정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조정기인데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되고 매물이 내놓아도 싸게 내놓아도 또 매각이 안 되고 좀 불안한 심리가 좀 늘어나는 지역도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 지역은 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부동산이라는 건 이게 규제기에는 또 오히려 풍선효과로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또 이 규제가 또 풀리면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죠.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막는 게 더 중요한데 요즘 물가 상승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올랐다 하더라도 오른 것 같지도 않고 돈을 모았다 하고 저축을 했다 해도 뭐 저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한 뭐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10억만 있으면 부자 소리 듣는데 요즘은 10억 가지고 참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자산을 계속 키워야 놔야 되겠죠. 화폐 가치는 하락하니까 너무 은행에다 돈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다. 두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하려니까 지금 거래량도 없고 불안하죠. 그러면 안전한 투자처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 데가 어딜까요?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서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부동산 투자. 서울의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왜?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인생은 뭐 5년 살다 죽는 거 아니고 50년, 100년 뭐 이렇게 사는 그 지금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넉넉한 담대함이 있고 기본적인 원칙적인 어떤 멘탈을 가지고 간다면 기저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막 하는 분들은 원칙도 없고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을 끼고 샀다 팔았다 하고 떨어지면은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결국 못 사고 세월 낭비하고 또 기회 잃어서 내 집마저 날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왜 이 근본적인 이유, 서울이라는 데가 대표적인 사지 뭐 부산도 해당되겠죠. 뭐 일단 큰 도시 뭐 대구 뭐 이런 대전 뭐 이런 데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서울의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 가격이 높은데도 뭐 강남이니 뭐 마레프니 뭐 마용성 뭐 용산 왜 오를까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 활동하고 또 모으고 축적을 하면 구매력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뭐 주식도 있고 뭐 무슨 어떤 재테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과연 부자들은 돈을 어디에 넣을까요? 보통 보면 부자 뭐 요즘 보면은 요즘 영 리치의 부자들 뭐 은행에서 발표했다죠.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을 영 리치는 나이가 49세 이하를 영 리치라고 합니다.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더니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나 봤더니 부동산의 60%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주식이든 은행이든 금융자산으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게 40%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의 뭐 90% 갖고 있고 금융자산 10%밖에 없는 것 같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건전합니다. 그래서 60대 40입니다. 그리고 뭐 가계부채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고 뭐 막 겁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대출 받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 담보대출 받을 때는 LTV 담보 비율을 따지죠. LTV가 굉장히
낮습니다. 60% 이하인 나라이죠. 거기다 대고 또 규제 때문에 뭐 조정 지역이다, 투기 지역, 과열 지역에서 40% 이하죠. 자기 부동산 재화를 언제든지 뭐 팔아도 매달 예를 들어 10억에 판다고 한다면 60% 6억 이하에다가 줬고 지금은 4억이다 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건전한 부채지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LTV만 정합니까? DSR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소득에다가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신용이 좋고 돈이 현금 자산이 많아도 대출을 지금은 안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계대출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이 재무의 건전성들이 매우 좋다. 다만 뭐 영끌이를 해가지고 뭐 대출을 뭐 받아 가지고 뭐 하다 하는 분들인데 부동산 가격 했는데 안 오른 사람들이 문제죠. 뭐 영끌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뭐 많이 했겠어요? 또는 1억이 하나, 2억 이렇게 했는데 1억 투자해가지고 다 오르고 올랐는데 그 영끌이 한 사람들이 뭐 대출 이자 오르고 막 뭐 부동산 가격 내린다고 겁나겠어요? 왜냐하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적게 내리니까.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불안하지 않다. 누가 불안하느냐? 부동산 투자 안 한 분, 초보, 그리고 가격도 안 오르는 이런 서울 밖에다가 막 영끌이 무슨 뭐 2천만 3천만 원 넣어가지고 전세도 잘 안 나가는 데다가 5회 연체 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힘드는 거지. 정상적인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1도 안 불안해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제대로 투자하고 막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공부한다고 하면은 뭐 인터넷 열어놓고 가격조사하고 임장한다고 막 여기저기 뭐 개미처럼 돌아다닌다고 뭐 아는 거 아니에요. 스승 하나 잘 만나면 되고요. 부동산 투자는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좋은 전문가,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이 얘기 듣고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개미처럼 돌아다니고 다리는 막 아프고 다리 무릎은 막 관절은 상하고 그리고 꼭 일을 저질러도 꼭 보면은 좋은데 사면 되는데 내일 가보면 한 1,000만 2천만 올라있어요. 안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러다 결국 이상한 데 가서 사는 사람들 있죠. 어디? 서울 벗어나서.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의 전문직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아무리 내가 똑똑하더라도 의사라는 전문직이 일하는 맡기잖아요. 역시 부동산도 알고 보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는 아픈 거예요. 그걸 비록 증 없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실력 있고 좋은 멘토 만나면 그 사람 따라가기만 해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은 맨날 초고도 불안. 돈이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사도 불안, 안 사도 불안. 그래서 불안하다가 인생을 불안하게 마치죠. 이거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서울 이런 데는 괜찮냐? 이렇게 막 규제, 대출 규제 힘들 것 같죠? 풀리면 안정되면 완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제가 어려우면 또 부동산 활성화 시켜가지고 국가 경제의 한 축을 살리게 되죠. 이거 누구나 아는 얘기죠. 이거 왜 해요? 그런데 누구나 아는 얘기를 맨날 간과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규제에 있다고 죽을 때까지 규제한다고 생각해. 빗장은요 풀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안정화가 되면 하는 거지. 누가 뭐 국가가 막 가격 떨어뜨리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갑자기 폭등하고 이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하니까 규제하고 해서 조금 더 안정시키고 서민들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금은 수요와 공급, 수급 불균형이 있으니까 공급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만 좀 규제를 좀 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자 이런 얘기지. 뭐 무조건 영원한 규제가 있는 오늘의 법이 영원한 법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왜 서울은 배신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산업의 변화에 따른 부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과거에 1차 산업 뭐죠? 농사 짓는 거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 옆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쌀, 또 뭐 농사 지어가지고 부자 되죠. 그러니까 농사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 주변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2차 산업 봤죠. 2차 산업은 뭐요? 공장이잖아요. 공장. 그래서 공장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해야 되니까 서서히
이 1차 산업 때는 땅 넓게 분산됐다가 그래서 사람이 분산되면 부도 분산이 되죠. 옛날에 땅 덩어리만 있으면 부자 됐죠. 근데 지금 땅 많으면 월세도 안 나오고 그냥 가서 풀 뽑아줘야 되고 힘들잖아요. 이 쌀값은 잘 안 오르고. 그러니까 부가 분산기에서 2차 산업, 그래서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공장 옆으로 가게 되죠. 부가 서서히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주택가 생겨가지고 집중 업무 지역, 집중 주거 지역 생기니까 3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위한 서비스업이 또 증가를 하게 되죠. 서비스업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집중화돼요. 어디로? 이런 대도시로.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차 산업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4차 산업까지요. 4차 산업이 뭐예요? 뭐 AI, 인공지능, 두뇌 사업이라고 두뇌 산업으로 보셔야죠. 뭐 4차 산업과 복잡한 생각 없어요. 뭐 그냥 머리 써도 돈 버는 세상이다. 머리 써도 돈 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앉아서 재택에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일을 해줘? 로봇, 뭐 AI, 인공지능.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가서 보면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는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뇌 산업이 발전되면서 앉아서 돈을 많이 벌죠. 이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농사도 휴대폰으로 농사 짓는 시대가 와요. 나 농사 4월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1월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겠죠. 뭐 3월부터 이제 뭐 1, 3, 4, 5, 6, 7, 8 해가지고 뭐 씨앗 뿌려, 뭐 모내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휴대폰으로 오늘은 모내기 콜 그러면 아니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 농사 짓는 것도 1년 프로그램 딱 넣어가지고 벽시 뭐 회사에다가 딱 주면은 가서 로봇이 쫙쫙쫙 뿌리고 할 때가 올 거 아닙니까? 농부는 이제 농부도 집에서 재택 농부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돈을 버는 시기가 되죠. 그러면 더더욱 고도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모이겠죠. 왜? 인간은 서로 동화되면서 살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 모이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 남자들 수다 엄청 많잖아요. 우리 수다 떠는 것도 고재미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는 잘 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모여들고 그리고 편의시설 다 있고 먹고 쓰고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4차 산업 또 언제 5차 산업도 되겠죠. 그때는 영혼 산업 되겠죠. 4차 산업. 지금은 두뇌 산업이니까 이제 팔다리 안 쓰고 나면 뭐 영혼을 이용하는 5차 산업 시대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5차 산업 되면은 영혼만 일하면 되는 거, 생각만 하면 다 일해주는 거, 농사도 다 지어주고 재택도 필요 없어요. 해외 나가가지고 가만히 해서 있다가 그냥 생각만 하면 다 되니까 그런 언젠가는 5차, 6차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차, 4차 산업이 계속 발전할수록 초고도 집중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과 부산, 서울은 대내, 부산은 소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있죠. 이 고도로 집중되면 뭐가 뭐냐면 모든 자산과 경제적 부가 한 곳으로 모이죠. 그럼 안 나가니까 편한 데가 좋으니까 비싸더라도 부자가 되면 비싼 데 살려고 하고 돈이 없으면 또 낮은 데서 살아가지고 또 부자 돼서 좋은 쪽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차 산업에서 4차 산업, 5차 산업을 갈수록 더 부에 집중화가 되고 더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기 때문에 비싼 걸 선택할 거다. 그런 곳들이 서울이고 그래서 서울은 집약적 덩어리로서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폐 가치 하락이죠. 자,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조정도 받고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의 월급이 오르니까. 월급이 1년에 매년 2, 3%, 3, 4% 오르지 않겠습니까? 10년이면 20%, 30%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돈을 누군가는 많이 저축을 한 사람이고 쓰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사람들은 많이 모은 사람들이 있겠죠. 부동산 가격은 누가 많이 올려요? 많이 모은 사람들이 올리죠. 그래서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돈은 화폐는 한번 발행이 되면 다시 가져가지는 않죠. 계속 돈을 모은 사람들은 더 모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화폐 가치는 결국은 내 월급이 오르는 이상 화폐 가치는 하락할 거라고 믿어주시고 하락하는 만큼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 건축비 상승, 결국은 땅값 상승,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어디? 서울이. 서울. 그래서 여기서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살고
선호도가 증가하는 지역을 서울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 가치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르다가 내리고 규제 조정기 오르다가 내리고 하더라도 5년, 10년, 15년, 20년을 답은 결국은 가격이 오르더라. 그래서 오늘 살려고 하는 사람 사가지고 내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부동산은요. 특히 이런 내 집 같은 거 한 번 사면 기본 10년 가져가요. 만약 가격이 오르고 돈 많이 벌면은 팔아서 업그레이드 하죠.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다 내 집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내림을 통해서 가격이 우상향을 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리더라. 인간의 심리가. 그런데 이게 인간의 심리뿐만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이 오르내림을 좀 연구를 해보면요. 이게 왜 이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릴 수밖에 없냐면요. 한번 보십시다. 자, 가격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사가지고 가장 높을 때 팔고 가장 쌀 때 살려고 해요. 특히 초보자들은 자기가 마치 신이라고 생각해. 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장 비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고 가장 싸게 살려고 그래.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비쌀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팔다가 그냥 홀라당 일찍 팔고 가장 싼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사들여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사야 될 때는 또 안 사기도 하고 결국은 또 오르고 나서 또 삽니다. 내가 이 보면은요. 이 97년, 2005년, 7년, 8년, 9년 쭉 보면요. 잘 지나가서 보면 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또 안 사. 그리고 팔아야 될 때는 또 안 팔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멘토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이 생각하는 그렇게 수평적으로 오르내릴 것 같죠? 근데 묘하게 말입니다. 이게 오를 때는 화폐 가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려줘요. 그리고 내릴 때는 이렇게 쫙 내렸으면 좋겠는데 화폐 가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내릴 부분을 화폐 가치 하락이 또 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는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덜 내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오를 때는 좀 더 올려서 더 끌어올리고 내릴 때는 더 내릴 부분을 화폐 가치가 하락이 또 이렇게 밀어줘서 덜 내리게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왜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리지? 이런 것들은 이런 화폐 가치의 하락이 견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규제 들어갔으니까 거래량이 없죠. 없으면 급한 사람들 급매물 빠져나가고 나면 또 가격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때는 몇 개는 내리겠지만 운 좋은 사람들 줍줍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거냐. 서울은요. 너무 내리면 과거에도 보면은요. 너무 내리면 매도자가 안 팔아요. 왜? 나는 갖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오르더라. 그래서 내릴 때는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보유 욕구가 더 높습니다. 과거에 뭐 음마아파트가 15억 가는 게 9억 같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 자식 간에 거래를 했거나 뭐 증여를 했거나 아니면 아는 지인에게 팔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국은 가서 사러 9억짜리 15억짜리 9억짜리 됐다고 사러 가잖아요. 신문에는 9억 나갔다고 하는데 매물을 가서 보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서울이 아닌 지역, 서울 내에 있는 지역에도 아주 인기가 없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팔려고 하면 안 팔리니까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꼭 이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보는 사람들은 보면 내릴 지역을 보면은 꼭 내릴 수밖에 없는 지역, 서울 외 지역, 서울 내에서도 몇 개 안 되는 내릴 수밖에 없는 지역 맞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건 아니다.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선호도가 높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1차 산업, 2차 고도에 집중된 지역, 혹시 선호도가 많아서 집중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지역에 사두시면 전혀 실망을 안 시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규제, 지금 현재 보유세다 뭐다 지금 많이 심기가 많이 불편하실 건데요.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 알고 가면 부담 없고요. 담대하면 반드시 좋은 투자
이 투자의 길로 갈 테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또 뭐 그때 전문가들과 상의해가지고 너무 근심이 있으면 좋은 전략을 짜가지고 올바른 바람직한 부동산 투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거래량이 조금 주춤한 상황에 속지 말고 배신하지 않는 지역, 서울 지역에 정확한 투자 계획을 좀 세워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언제나 그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함께라면 조금은 더 안정적인 투자 계획하실 수 있겠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세요. 자, 남은 시간은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채워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다름이 아니라요. 네. 아들이 39세고 이제 신혼부부예요. 네. 근데 이제 자금이 네. 신용 대출까지 하면 7억 5천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좀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들이 통화를 해야 되는데 좀 직장일로 네. 어려움이 대신. 있어서 제가 대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재건축 네. 예정 아파트라 말씀 주셨는데 딱 정해서 보신 아파트가 있으실까요? 좀 보기는 했어요. 네, 어떤 걸 좀 보셨어요? 분당도 한번 보고, 네. 또 강남 우면동, 우면동에. 우면동 한라코롱, 네, 한라 코오롱 아파트. 네, 그것도 이제 좀 보고 이랬는데, 이게 처음으로 집을 네. 구매하는 거라서 애가 좀 음. 겁을 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더 그래도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예, 더 우리 좀. 차 대표님하고 네, 알겠습니다. 통화 좀 해보고 어떻게 해볼까 하고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7억 5천으로 우리 아드님의 신혼부부 첫 집 마련 대표님께 한번 도움 네네네. 요청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네. 차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주 질문하실 때 존경합니다. 제가 이 자녀분들 대신해서 네네. 상담으로 화를 내니까 또 잘 예. 핑계까지 넣었어요. 아들이 바빠서 통화하기 힘들다고. 아유, 예, 예. 네, 그래서 그 이해를 할게요. 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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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냉정해야 예, 자식들이 잘 돼요. 그래서 예, 예, 39이면 이제 과장 정도나 차장 사이가 되실 텐데 네, 그래도 월차 내고 놀러 가지 말고 예. 차 대표 얼굴 한번 보라고 가세요. 이게 이게 부자 이 있잖아요. 예. 부자 되기 아주 쉽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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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 부자가 되려면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냐가 중요해요. 봐봐요. 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조 부친께서 있고 이게 예, 남편이 있고 예, 이게 아들이 있잖아요. 예, 자, 이 부친이나 남편이나 아들은 다 남자죠. 예, 남자들은 쉽게 말해서 고지식, 그죠? 예, 예, 고집쟁이. 예, 맞아요. 지가 알고 확실히 이해하고 나면은 뭔가 하려고 하는 논리도 없는 논리가, 그죠? 예, 예, 아유, 말 맞아요. 그렇게 안 듣거든. 예, 고집쟁이들. 예, 그런데 이때는 예, 할머니가 의식이 돼 있으면요. 예, 자식들까지 다 부자예요. 그럴 때 이 조부친, 그러니까 할아버지 남편이 이게 고지식할 때 할머니가 예, 여기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가 딱 이 남편을 고집을 꺾던지 혼자 가서 사고 쳐가지고 부자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고지식이 부에 눌려가지고 그때부터 순한 양이 돼.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남편 이제 아들이 예,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예, 며느리가 멍하고 살잖아요. 애만 키우고. 예, 그러면 전세나 뭐 이거 막 집값도 모르고 살잖아요. 네, 네. 그럼 부자가 안 돼.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이 할머니가 부자였잖아요. 그럼 예. 며느리 불러다가 야 예, 남편들은 말도 더럽게 안 들으니까 너 사고 쳐. 너 예. 남편이 뭐라고 하면 이 시어머니 믿고 사고 쳐. 그러면 사고 쳐서 부자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요 두 예. 며느리가 할머니 며느리가 부자면 당연히 손주들은 또 교육받아 가지고 부자가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잘 보면은요. 예. 공부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관심이 요 며느리한테 아들 내외한테도 관심이 가고 예. 손주한테는 관심이 내려가죠. 예, 예. 부동산을 관심을 갖고 쭉 보면은요. 예, 예. 부동산 세계가 다 이렇게 보여요. 아이, 맞는 그잖아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네. 부동산 아파트 사러 간다고 그러면은 조사부터 해. 조사. 예, 그냥 예. 여기 뭐 인터넷 보고 가격 조사하거든. 돈에 맞춰 가지고. 예, 예. 그럼 그 돈 7억, 예를 들어 7억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7억 5천이 살 동네가 다 똑같아요. 다 가격도 같고. 그죠? 예, 예. 그러면 다 같으면은 공부를 이미 이렇게 할머니부터 해온 사람들은 부동산 살 때 1분이면 사 1분.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한 달 공부하고 가격 오르면 다른 동네 가서 2달 공부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결국은 버스 지나가고 투자 안 함. 돈 없어도 못 해.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할머니부터 잘 만난 사람들은요. 예. 애들 또 보면요. 뭐 20살짜리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이게 부동산 한 사람들은 딱 보고 그냥 5분 이내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우리 아드님은 지금 예.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아, 분당이고요. 분당. 제가 물어보는 것만 해주세요. 그 네. 다음에 며느리는요? 서울대 병원이에요. 서울대 병원이면은 분당이에요? 아니면 서울대 병원이 많아요? 아, 서울이요. 서울 어디? 대학로 아니면 네네, 대학로요. 대학로. 예, 서울대 병원이 저쪽 보람에도 있어요. 예, 그게 아니에요. 예, 대학로.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현재 손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러면 저기 친정이 어디에 있어요? 친정. 아, 친정은 저 지방이에요. 지방이고. 그러면은 친정도 지방 아이도 돌봐줄. 그러면 우리 시댁은 어디예요? 위치가? 아, 시댁이 하남이에요. 하남. 기왕이면은 왜냐면 이제 아이 출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며느리를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며느리가 마음이 신간이 편해야 좋은 아이가 또 저기 예, 예. 해서 할 수 있고 지방에서 예. 못 키워주니까 우리 시댁에서 좀 도와줘야 되기도 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7억 5천이면은 일단 요즘은 사가지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무조건 2년을 거주를 하고 양도세 비과세 만들어서 또 상급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한번 거주를 좀 생각하는 거 하셔야 돼요. 예. 예. 지금 현재 분당에서 이 대학로까지는 너무 머니까 한 중간 지점이 좋겠네요. 예. 여기에서는 남자들은 조금 아내를 위해서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 답심리 쪽에 하나가 좋고요. 답심리. 예. 예. 다음에 답심리. 그다음에 성남은 며느리가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죠. 성남이 재개발이 많아가지고 예.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데 예. 이런 방법이 있어요. 사가지고 아파트는 들어가서 살다가 비과세 만들고 업그레이드 방식이 있겠고 예. 아니면 재개발을 사놓고 예. 여기 안에서는 며느리 인근도 가가지고 반전세나 월세를 사는 방법도 있겠어요. 자, 예. 그러면 우리 아드님이 내가 아드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돈을 많이 벌래요? 아니면 편하게 살래요? 아, 돈 많이 벌죠. 그렇죠. 아직은 아이가 없고 신혼이니까 편하게 안 사. 사랑만 있으면 사니까 돈 많이 버는 쪽 해야 되죠. 예, 예. 돈이 많이 버는 데가 어디냐면 성남이 많이 벌어요. 성남. 아, 재개발이요? 재개발. 예, 성남 뭐 재개발이고 떠나서 위치가 뭐 재개발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성남 신흥 이지구는 가봤어요. 예, 거기 가시면 돼요. 신흥 이지구. 예. 자, 신흥 1동 여기 신흥 1구역 하고요. 예, 예. 수진 1구역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 일대가 전부 예. 구도심이거든요. 예, 예. 구도심이 아파트 계속 바뀔 가지고 한 예. 70%만 아파트 가면은요. 예. 분당 같은 명품 주거지가 돼요. 그리고 예. 성남이 좋은 점이 뭐냐면 예. 송파하고 잠실 가깝잖아요. 예, 가깝죠. 예, 서울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이 몇 개 막 분당까지는 잘 못 내려가더라도 여기 있는 이 복정 위례
성남까지는 잘 내려가요. 출퇴근이 쉬우니까. 그래서 일단 성남 예. 신흥 1구역과 수진 1구역에다가 7억 5천이면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한 예. 8억 5천 정도에서 하니까. 예. 그럼 여기는 단독 주택들이에요, 다. 이렇게 예. 지하 1층에 지상 2층. 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짜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양도세, 비과세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민등록을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살아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부인을 위해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살아야 되잖아요. 재개발된 다음에 살면 되지 않나요? 재개발 지금 되고 나면은 돈이 지금 8억 하겠지만 14, 15, 한 5, 6억 올라버리고 살 거예요? 그때 사는 거, 거주하는 거요. 아, 거주하는 거. 이게 단독주택이니까. 예. 자, 거주 기간이 1년에 4%씩 비과세 되죠. 아,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잖아요. 장기보유 특별. 그다음에 그러면 보유 기간, 건물 내가 아파트 주택 보유 기간에 1년에 1%씩에다가 거주 예. 기간 1%씩 하면 1년에 8%씩 예. 장기보유 특공제 해줘요. 예. 10년이면 80%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시키는 예. 대로 하면 좋아요. 그것도 받고요. 잠깐 들어보세요. 예. 여기에서 살고요. 네. 아드님은 성남이니까 괜찮은데 며느리님은 서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직장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왔다가 예. 직장상의 이유로 저쪽으로 부인이 좀 힘드니까 예. 거기에서 전세 살아도 좋아요. 예. 그렇게 하면 더 이익이다 이렇게 하고요.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래요. 그것도 봤거든요. 우면동. 예. 우면동 그거 할라하고 네. 그거 봤어요. 예, 우면동은 지금 거의 13, 14억 정도 하거든요. 14억 5천 정도 됐어요. 돈이 없잖아요. 7억 5천 가지고. 전세 끼고 살 수는 있어요. 예, 제 의견인데 예. 이렇게 사놓으면은 들어가서 영원히 못 살아서 비과세 못 만들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나중에 재개발된 다음에 들어가고 있다. 많이 걸리니까. 예. 여기는 거주는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성남 그러니까 하여간에 제가 시간 관계상 예. 우면동보다 신흥 1구역, 수지 1구역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돈 버는 2년만 거다. 좀 있다가 다시 또 전화 상담해 보세요. 아셨죠? 네네. 또 하나 물어. 자, 저 지금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상담 마무리하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보셨던 지역보다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신혼부부의 첫 내 집 마련 도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아드님께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전세 서울 목동에 네. 삼성 레미안 목동 아들리티 전세 7억에 살고 있고요. 네. 전세 만기가 2년으로 해서 내년에 만기가 되는데 네. 제가 1년 전에 입주했을 때보다 전세금도 너무 오르고 해서 제가 자가 거주가 가능하면서 네. 미래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가 네. 서울에 있다면 글로 제가 옮겨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집을 자가 아파트 부산 남천동 상립비치 네. 34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이게 2024년 초에 철거가 시작되고 그러면 대체 주택 구입도 가능해서 네. 다시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자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투자 개념으로 제가 지금 구입해서 옮겨야 되는지 언제쯤 아니면 계획을 3.1BC 세워야 철거 하는지. 시작하는 대체주택 비과세 구입 가능한 네. 2024년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알겠습니다. 시기와 네. 그다음에 서울에 거주할 수 있는 어디가 그 좋은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우선 2023년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고 2024년은 우리 시청자님의 집에 이제 철거가 시작되는 시기고 그래서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매수한다면 어딜 매수하는 게 좋을지 한번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삼익빛이 많이 올랐죠? 지금 한 15억 넘어갈 것 같은데 14, 15억 하지 않나요? 아, 한 16억 하더라고요. 16억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곧 이제 한참 사업도 잘 진행돼 가지고 뭐 수영 현대 비치 뭐 해운대 대우 마리나 뭐 다 요즘 그쪽이 그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리고 일단 대체주택 네. 이거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대체주택은 1년만 살면 비과세잖아요. 네네. 이런 혜택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주하고 대체주택 사야 돼요. 아, 그렇잖아요. 이거 이주 받아가지고 네. 꼭 대체주택 사세요. 그것도 또 네네. 대체주택 살 때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천장님 대체주택 알고 계시니까 대체주택 사서 1년 살아야 되고 네. 해운대 비치 준공 나고 나서 또 가서 1년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네네. 그리고 전 세대원이 살아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자녀분들이 세대 분리를 했으면 전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제가 기왕 기다린 거 네. 대체주택 살 때쯤 다시 상담했으면 좋겠고요. 네. 대체주택을 할 시점에 가가지고 또 부동산 투자의 가격들이 다 달라지겠죠. 네. 또 가장 많이 오를 걸로 제가 그때 가서 해줄 거 확실하죠. 네. 그럼 그때 저한테 다시 상담 오시면 돼요. 아, 근데 대표님. 예, 제가 서울에 이 전세를 살다 보니 네, 1년 안에 지금 전세금이 보증금이 한 2억이 더 올랐어요. 예, 예. 근데 대체주택을 24년부터 제가 구입하려고 지금 계속 전세했으면 제가 자금이 괜찮을지 지금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 지금 두 개 들어가면 2주택자가 돼가지고 대체주택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1주택 그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참아요.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아, 마침 정부에서 가격 조정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꾹 참아요. 이 대체주택 잘못 사가지고 5억 올랐는데 양도세가 3억 넘어가 봐. 너무 웃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음 조급하지 않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이익이에요. 네. 아셨죠? 그때 전화 오면 제가 가격 많이 오를 걸로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 참는 게 돈 가지만 버는 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제가 마곡에 오피스텔 2개가 주택 임대 사업자로 예, 10년 다시 그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 대체주택을 구입할 때 예. 오피스텔 2채를 주택 임대 사업자로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내놓으신 것은 요 대체주택과 관련 없이 네. 임대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빼지고 그냥 우리 해운대 1주택자로 보고 대체주택 나옵니다. 네네. 알겠죠? 아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하시고 해운대 비치 그냥 빨리 재건축해가지고 네. 빨리 더 부자 되고 좋은 데 사시기 바래요.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상담 안 하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 대체주택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전세 거주 더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네, 제가 송파구 삼전동에 네, 180에 24번지요. 네, 이거 보유하고 빌라. 계신 거예요. 네네,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하고 음. 혹시 매도 시점? 네, 네, 궁금한데요. 거주도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는데요.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광진구의 아, 아파트에 그러면 살고 지금 있어요. 2주택 상황이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2주택이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송파 삼전동에 180에 24번지 계속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삼전동. 삼전동이 지금 노후도가 좀 안 맞죠. 지금 현재는.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몇 주택자세요? 2주택이요. 2주택. 광진구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삼전동에 빌라 하나 있는 거죠. 네네. 예. 지금 현재 삼전동은 그냥 그래프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가격이 땅값 상승분 정도하고 건축비 상승분 정도밖에 아직 안 올라요. 네네. 그리고 뭐 일원동이나 반포 일동, 역삼동처럼 가격이 팍 오르려면은 네.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노후도가
아, 전체 평균 노후도가 60%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여기는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잠실, 본동, 탄천 옆에 네. 얘들이 노후도가 먼저 조금 더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다음에 이제 삼전동 이렇게 들어갈 건데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서 2010년에서 2018, 19년 사이에 이제 단독주택들을 많이 부셔가지고 신축으로 빌라들을 많이 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노후도가 30년,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30년 이상 지나야 노후도의 평가를 받거든요. 네.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채가 앞 집들이 100채가 있으면 철근 콘크리트는 30년, 그다음에 그냥 연화죠. 벽돌집 같은 경우는 20년 지난 이런 빌라와 단독주택이 60채가 넘으면 그때 비로소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전망은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좋으나 지금은 그다지 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녀분이 몇 살이죠? 29, 27이요. 29, 27. 저라면은 매각을 하고요. 네. 차라리 이렇게 여기 마포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당장 이런 거죠. 예, 우리 시청자님 아셔야 되는데 나는 천천히 10년, 15년 있다가 될 거라 같으면은 15년 사이에 돈 벌고 갈아탈 대로 찾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다른 데 나이가 지금 29, 27이면 매각을 하셔가지고 좀 더 빨리 개발 가능한 노후 주거지 있잖아요. 네. 이런 데를 가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 팔고 당장 한 요즘 용산 일대가 많이 그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흥역, 그다음에 이대역 중시 같은 경우 가보면은 원룸 있잖아요. 방 한 개짜리 방 하나 1.5룸 있잖아요. 네.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막 9억씩 가거든요. 8, 9억. 그러니까 요 될 만한 데가 여기 신촌 노고산동 있잖아요. 여기가 그런 쪽으로 돼요. 여기가 지금 이제 5억대 중반 정도 하니까 네. 전세 끼고 전세가 이런 데가 굉장히 높거든요. 전세가 막 3억 5, 6천 하니까 1억 네. 5천, 6천이면 사거든요. 자, 나는 이걸 팔아서 이쪽 갈아타 주고 여기서 돈을 벌고 나서 다시 삼전동 갈 것 같아요. 아. 아셨죠? 네, 그렇게 네, 네. 이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네. 결국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이 전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남 뉴타운 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남 네. 뉴타운 빌라들이 얼마 정도 해요? 지금 지을 때 됐으니까 한 20억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옛날에 했던 사람은 1억 5천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 5년에 4, 5억 하고 계속 오르다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게 거의 보면은 재개발하는데 17, 18년 걸렸는데 이 17, 18년 동안 가격이 올랐는데 이것만 목숨 걸고 본 사람들은 별로 못 벌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여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할 시점에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삼전동처럼 아직 재개발에 이 기운도 없는 데다가 가서 막 투자해가지고 재개발 기다려. 요즘 뭐 방송하면 맨날 전부 다 재개발 하잖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아, 좀 네. 일찍 될 만한 지역. 여기 보면은 이 신촌역 있잖아요. 네. 여기 가서 보면은 노고산동 들어보셨어요? 네. 예, 신촌 그랑자이는 재건축에 이제 재개발해가지고 작년에 입주했죠. 네. 여기 30평대가 거의 19, 20억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여기 있고 중학교 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이사 들어오면 안 나가잖아요. 그죠? 네. 아셨죠? 한번 이쪽으로 네. 갈아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후도가 안 맞는 지역에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신촌 부근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어려운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다시 한번 차윤원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